일단은 어제 이 크래시 함수의 조건을 알아봤었죠? 이렇게 이거. 그 다음 그림판에 그렸던 거 그림 기억나시나요? 대강 그려보자면 얘를 자, 뭐 대충 이렇게 A가 있고 이런 식으로 B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충돌 범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충돌 범위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좌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를 기준으로 A는 A.x 그리고 A.y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뭐 B 사이즈만큼 이거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여기도 올려준 거죠. 그래서 B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대강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조건을 남겨드렸죠. 이제 이거를 이 조건으로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두 개니까 AND로 묶으면 되겠죠. 만약에 자 일단은 얘 이렇게 하고 AN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AND를 묶는 거는 우리 조건문 할 때 이거 했었죠. 조건문 수업 페이지 가보시면은 if else가 있을 거예요. 완전 첫 부분에 이거 AND나 or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두 개니까 두 개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면 되죠. Y축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뭔가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묶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얘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왜 묶냐? 그냥 관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묶는다.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조건끼리 묶어서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딱히 안 찾아도 되게끔. 그러면 알아서 계산해서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값 있고 어떤 값이 있고 AND 어떤 값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겠죠? 얘 먼저 계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AND로 묶었을 때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안 됩니다. 둘 다 참이어야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빡빡하니까 얘도 띄어쓰기 좀 해줄게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양쪽 다 참이라면 충돌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충돌한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 그냥 return true. 그냥 충돌했다 말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아니면은 충돌 안 했으면은 false를 리턴하면 되죠. 근데 얘는 이 안쪽에서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
else return false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자, 그니까 보시면 얘만 참인 경우, 이 안쪽은 참이 아닌 경우는 return false를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참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참이 아니다 그러면 return false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참이 아니라면 얘, 두 번째까지 왔는데 참이 아니라면 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else는 충돌하지 않았을 경우를 표현하는 거죠. 이 안쪽까지 들어와야지 비로소 충돌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걸 담아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필요한 부분에 이거를 갖다 쓰면 얘가 충돌했다 안 했다를 알려주겠죠? 지금 각 객체를 뽑아서 A와 B에 넣었는데 뭐 이 사이즈 같은 건 알아서 구할 거고, 이 변수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런 거. 그 다음 객체를 뽑아서 함수에 적용을 했을 때 true가 나오면 걔네끼리 충돌한 거고, false를 나오면 충돌을 안 한 거겠죠.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첫 번째 얘가 판단할 거는 그거죠. 일단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적이랑 미사일을 먼저 판단해야죠. 그건 어디다 해줄 거냐면 여기다 해줄 겁니다.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여기다. 여기 보시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미사일이나 적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해줄게요. 뒤쪽에 여기서. 그 다음 이 딜리트 리스트는 어차피 한번 남겨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똑같은 코드니까. 그 다음 맨 밑에다 할 건데 이제 하나하나씩 꺼내가면서 비교를 할 겁니다. 뭐 비교하기보다는 클래스 함수에 넣는 거죠. 지금 비교할 거는 일단 적이랑 미사일이랑 우주선이랑 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포문을 돌렸었잖아요. 포문 돌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적이랑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 리스트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인덱싱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뽑아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for I in range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뭐를? 일단 너무 위에 있어서 미사일 리스트 얘 하나랑 하나 더 있죠? 얘도 포문을 돌려가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얘는 J라고 할게요. J는 enemy 리스트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리스트니까 포문 돌려가면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숫자 뽑아내가지고 렌이잖아요. 일단 이 기본형으로 만들어주고 미사일 리스트에서 그 다음 enemy 리스트에서 렌스를 이용해서
이제 뽑아낼 거예요, 값을. 그 다음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요소를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은 미사일 리스트에 i번째일 거고, 다음 에네미는 에네미 리스트의 j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요소를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뽑아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담고 있겠죠. 이렇게 i번째, j번째 해서. 그래서 이 안쪽에서 뽑아보자면 이 포문 안에서 객체가 들어오면은 그때 에네미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해주는 거죠. 미사일이랑 에네미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각 포문에서 이제 리스트 돌려가면서 i번째, j번째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죠, 객체들이. 그리고 이 객체를 이 안에 넘겨주면, 인자로서 값을 넘겨주면 알아서 매개선수 받아서 얘가 설정을 하겠죠. 크래시가. 그 다음 얘가 또 true일 때도 있을 거고 false일 때도 있을 거겠죠. 근데 얘가 이제 또 지워야 되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맞다 하면은 지운다고 했었죠. 아니, 둘 다.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썼던 방식을 가져올게요. 딜리트 리스트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지운다고 했으니까 지운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말씀드렸었죠. 충돌하면은 둘 다 사라지게 한다. 라고. 그래서 충돌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둘 다 사라지게끔 해주는 건 우리 했었죠? 이거. 딜리트 리스트로. 리스트에 담아서 없애는 거죠. 에네미랑 미사일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것도 꼬이지 않게 딜리트 리스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딜리트 리스트 2 이름을 했었으니까 하나는 미사일 리스트, 하나는 에니미 리스트. 딜리트 미사일 리스트랑 딜리트 에니미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충돌을 했을 때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충돌했을 때만 딱 담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거 지웠던 것처럼 지우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딜리트 리스트들은 화면 밖을 빠져나갔을 때 하는 거고, 얘네들은 충돌했을 때 하는 거예요. 충돌이 확인되면은 둘 다 없어져야 되니까 얘를 이제 점 밴드 해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서도 어펜드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을 할 때 어펜드 하겠다. 이 리스트에 제거할 리스트 대상을 넣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거할 미사일 리스트고, 제거할 딜리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뭐다? 충돌을 한 것일 테니까. 근데 각각 하나씩 뽑아봤더니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냐? 자, 얘가 1대1 비율로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 10개예요. 근데 적은 9개래요. 그럼 이 리스트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뭐 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미사일 2개를 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미사일 2개당 적이 한 마리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또 어제 예로 들었던 것 중에서 보스 같은 경우는 10번을 때려야 얘가 하나가 죽잖아요. 근데 10번을 때릴 때 그 미사일도 다 없어져야겠죠? 그런 경우도 10대 1이니까 1대1 비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요소가 여러 번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적이 하나인데 미사일이 10개라든가 10개는 그 10개가 다 똑같은 요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충돌하면은 그냥 무조건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요소가 여러 번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된 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홈 밖에서 중복된 거, 우리 딜리트 미사일 리스트 있죠? 자, 예. 얘를 이제 리스트로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릅니다. set delete lis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인자로. 근데 이 set은 뭐냐? 얘는 그겁니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객체, 중복될 수 없는 객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다 맞는데 이 똑같은 녀석들이 딜리트 미사일이나 아니면 NME 미사일이나 거기 들어있다면 중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복 객체를 셋이 한번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거치는 거죠. 이 셋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리스트로 감싸냐? 어차피 리스트 아니냐? 자, 이 셋만 하면은 얘가 이렇게만 하면은 더 이상 리스트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 모양으로 안 나와요. 아마 출력을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 리스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리스트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집합 자료용이라고 따로 있는데 사용법만 알면 되세요. 사용법만.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결과값을 다시 리스트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A는 1, 리스트에 1과 2와 1 다시 이렇게 담을게요. 그 다음 프린트 A를 하시면, 자,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궁금하면 밑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추가하면 뭐였지? 잠시만요. 단축키를 잘 몰라가지고 얘는 보면서 해야 됩니다. 단축키 B 됐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set A를 하게 되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 차이점?
일단은 중복을 제거하고 set A 하니까 중복 제거됐죠? 근데 대괄호에서 중괄호로 바뀝니다. 원래 리스트 모양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 set을 함으로써 아웃풋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는 더 이상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는 리스트야 라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리스트 set A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얘도 리스트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대괄호를 바꿨죠. 그 다음 중복 요소 제거하고, 그래서 얘는 다시 리스트 함수를 써서 이 리스트로 변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거쳤더니 아예 다른 녀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 연결하는 거죠. 이게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중복 제거한 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다음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enemy 리스트로 이렇게. 얘는 지울게요. 지우는 게 dd였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일단 이 둘이 중복 제거를 하고 이 필터링 과정을 해서 다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 제거를 이제 해야겠죠? 중복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 진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제거는 똑같아요. 우리 했던 거. 이거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네들도 리버스 시키고, 왜 리버스를 시키는지는 아시겠죠? 그 위에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있는 요소들을 이제 다 지우면 돼요. 근데 리버스를 하는 이유는, 자, 0, 1, 2가 있을 때 앞에 거부터 지우면 이 뒤에 더 이상 인덱스는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복붙을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안 헷갈리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쓰겠습니다. 네, 딜리트. 자, 왜 DM이냐? 딜리트 미사일에서 줄임말. 그 다음 만약에 소문으로 하나씩 해서 딜 한 다음 뭐였지? 네, 미사일 리스트를 지워줘. 미사일 리스트에 DM번째를 지운다. 근데 얘만 하면 안 되죠?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얘는 DE. 왜냐면 enemy 리스트니까. 다음 얘도 리스트 선 이렇게 지워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났습니다. 지우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냥 얘는 지금 그 적들밖에 없어서 하나를 해준 거고, 얘네는 이 적이랑 미사일이랑 둘 다 해줘서 홈을 2개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됐나? 한번 해볼까요? 오류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했네요. 이거 if 문을 만약 if 했어야 되죠. 자, 다시 리스트
리스트에서 ifdm if가 아니라 왜 in이죠? in? 죄송해요. in 다시 되는지 한번. 자, 보이시나요? 적들이 많이 내려올 때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저기 있고 미사일 쐈더니 일단은 다 잘 없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지워졌죠? 네, 일단은 실행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녀석들을 지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 에네미 리스트를 일단 만들었잖아요, 새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자, 보시면 얘는 안 지워져요. 근데 왜 안 지워질까요?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 왜 딜리트 리스트, 딜리트 에네미 리스트랑 딜리트 미사일 리스트가 아닌지. 얘도 하나는 미사일이죠. 미사일. 이렇게. 왜 이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왜 안 지워질까요? 자, 다시 코드 붙였으니까 다시 실행해도 일단 오류는 안 나요. 오류는 안 나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거 왜 안 지워질까요? 이렇게 하면은 왜 여기서 지워야 될까요? 왜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지워지죠. 이 차이점이 뭐길래?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가 이게 조금 적절한 얘는 아닌데 그냥 일단 그나마 제일 적당한 얘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네미 리스트는 아니 미사일 리스트 일단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네미 리스트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죠. 얘는 지금 뭘 나타내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웠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는 걸 지워야 되는지. 자, 일단은 얘가 하나는 미사일이고요, 하나는 에네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 써야겠다.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만 얘가 돼요. 그러면 얘 스페이스바를 5번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는 약 2%의 확률로 적이 생깁니다. 얘도 한 5명 있다고 해볼게요. 5마리.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었죠. 뭐를? 이 딜리트 미사일 리스트랑 딜리트 에네미 리스트를 만들었죠. 얘는 좀 다른 색깔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2개 만들었습니다. 얘네도 2개니까 하나는 딜리트 미사일 리스트고요, 하나는 딜리트 에네미 리스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기를 2승이라고 생각해서 2승.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미사일 리스트랑 평범하게 살고 있는 에네미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아래는 저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승. 2승에서 이제 죽어야 될 애들 리스트죠. 없어질 리스트. 근데 이제 2승에서 살고 있는 녀석 중에서 만약에 1번이랑 2번이랑 부딪혔어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에 담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담기겠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저승사자가 들고 다니는 명부 같은 거. 명부에 적은 다음에 이제 이승으로 명부에 적힌 애들 찾아가서 한 명씩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엉뚱하게 잘못 찾아가서 오히려 이 명부에 있던 녀석들을 지운 거죠. 명부에서 이름 지운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직접 이승까지 찾아가서 얘네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이 이승에 있는 리스트를 찾아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딜리트.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된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을 땐 지금은 잘 되죠. 이렇게. 왜냐면 명부에 적힌 이름대로 찾아가서 지웠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원래 리스트에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명부에 적힌 거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으로 미사일 맞췄을 때 제대로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미사일이 충돌하면 사라지는 로직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우주선이랑 적이랑 마주치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제 그 게임이 종료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게임 종료되도록. 지금 만나면 그냥 통과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났을 때는 게임이 종료가 되도록. 이렇게. 그 방식도 크래시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네, 충돌해서 없어져야 되는 경우를 뭐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도 왜 이중포문이냐? 아, 여기도 왜 이중포문이냐? 그러니까 이 미사일 리스트도 NME 리스트도 둘 다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 도는 반복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NME 리스트는 리스트지만 우주선은 리스트가 아니라 딱 하나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얘는 이 게임상에서 딱 하나 존재하잖아요. 딱 하나만. 그래서 포문을 한 번만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우주선이랑 이거죠. 이제 우주선이랑 적이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을 하면 돼요. 지금 이 적과 우주선의 관계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할 건데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실 거예요. I in 왠지 해서 는 비슷하죠? 위에 거랑 enemy list. 자, 이 안에서 이제 이 포문 안에서 그런 거죠. 우주선과 적이 충돌하는지 판별하는 로직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충돌한다면 그 즉시 게임 종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충돌을 한다면 뭐 지운다 뭐 어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꺼버리면 돼요. 이거는 이거보단 조금 쉽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 폼은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에 크래시 함수 이렇게 사용했던 거 참고로 해서 이 안쪽에다 하는 거죠. 목적은 합니다. 목적은 하나. 바로 게임 종료. 충돌하면 게임 종료.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지도 못했는데 종료한다?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는데 나는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짰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만들 거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구사항이 이거였어요. 우주선이랑 적이 충돌하는지 이제 판별을 하는 로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조건만 하면 됩니다. 조건만 있다면 게임 종료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폼은 안에서 다른 점은 이거예요. 지금 우주선은 한 대고, 이 우주선 한 대고, 적들은 이 리스트에 담겨서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를 쭉 한번 훑고 그때마다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한 번 돌 때마다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줘서 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enemy 리스트를 순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enemy 리스트에 여기 enemy 리스트에 i번째 이거죠.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하나씩 꺼내오는 거예요. 적들을 이렇게 객체. 우리 여기서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것만 하면 되죠. 만약에 크래시 해서 이 적이랑 뭐랑 비교하면 된다? 스페이스 C를 넘겨주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한 명이니까 뭐 순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다 그러면 충돌한다 이거 있죠. 충돌한다면, 만약에 이게 충돌을 한다면 여기서 적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그니까 하나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어떤 애랑 부딪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게임 종료는 위에 있죠. 이거 처음에 뭐 시스템 엑시트 0으로 만들었다가 만약에 종료 버튼 누르는 순간 홈을 돌면서 그러면 이게 1로 바뀌면서 반복 멈추고 꺼지게 되겠죠. 이 충돌 하면은 사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얘를 여기서 시스템 엑시트는 1이다. 똑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그만둘 거 아니에요. 얘가 Y문 빠져나갈 테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빠져나가겠죠. 부딪히자마자 튕기듯이. 자, 지금 게임을 끄면은 진짜 딱 이렇게 꺼지죠. 얘도 이렇게 꺼질 거예요. 아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얘가 우주선이랑 애님이랑 부딪히면 이렇게 꺼집니다. 저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근데 튕기듯이 꺼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딜레이 같은 거 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쏘는 거는 다 없어지는데, 만약에 부딪힌다면 정말 튕기듯이, 튕기는 것처럼 이게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그니까 딱 정말 여기 에네미가 딱 이 부딪히는 이 순간에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게임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딜레이. 이 상황에서 저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에서 1.5초 정도 딜레이를 주면은, 아 이거 부딪혔다 하고, 이게 부딪혔을 때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부딪혔구나 이렇게. 1에서 뭐 1.5초, 1초, 2초 뭐 이 정도. 이게 바로 꺼지는 건 사실 좀 별로죠. 완성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잘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면 이런 걸 잘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닿아 있는 순간을 캐치해서 그 순간을 한 1에서 2초 정도를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에 타임을 일단 불러올게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맨 위에 타임을 임포트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주시면 됩니다. 타임 점 슬립이라고 있어요. 1초. 타임에는 슬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슬립. 이렇게 하면은 1초 정도 딜레이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 후에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1초 후에 게임이 종료된다는 거죠. 이게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빨리 떨어진 건 그냥 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없어지고 있죠. 없어지는데 이제 얘가 만난 순간은 1초 정도 딜레이 있다가 꺼지는 거죠. 이 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조금만 줄일게요. 자, 어때요? 지금 들여쓰기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들여쓰기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지금 그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 들여쓰기 다 똑같았잖아요? 못 알아봐요. 이거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종속되고 있는지를 들여쓰기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어디 건지, 그치? 이 함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 들여쓰기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얘가 한 200줄 정도 됩니다. 약 200줄, 196줄이면. 근데 이게 사실 긴 게 아니에요.
다른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은 200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한 세팅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코드를 짜다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점 찍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우리. 근데 얘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남들도 개발을 할 때 다 검색을 하면서 개발을 해요. 구글 찾아가면서. 물론 저도 그렇고요. 얘 없으면 개발 못합니다. 정말. 모든 언어가 공통이에요. C 언어든 파이썬이든 자바든 구글 없으면 개발 절대 못합니다. 이런 거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별로 어렵진 않죠. 찾아보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다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타임점 슬립 있었죠. 이런 거. 사실 이거는 별로 막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예. 잘 찾는 게 아닙니다. 자, 뭐가 잘하는 거냐면 파이썬 코드 일시정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타임점 슬립이라는 키워드를 몰라도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타임점 슬립 이렇게. 내가 어떤 키워드를 몰라도 이런 거 다 몰라도 이런 거 쓰는 방법 몰라도 일시 정지하는 방법 이렇게. 이게 사실 진짜 잘 찾는 거예요. 내용만 찾으면 나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일시 정지를 하고 싶으니까 일시 정지라고 쳤겠죠. 그래서 찾아서 이런 함수를 잘 적용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설명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 일시 중지 이런 식으로. 자, 연습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 번씩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건 안 외워요.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다 찾아서 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이 게임을 보면은 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왜 포토샵에서 눕기 딴다고 하죠. 눕기 같은 거. PNG를 가져오긴 했는데 눕기도 안 따져 있고 흰색 배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흰색 배경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부딪혀도 지금 죽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좌표 구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네모나게 딱 이런 식으로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정말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게 닿았을 때는 안 죽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 이 비행기 외에는 관여를 안 하는 거니까 적들이 딱 이 부분만 부딪혔을 때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C++이나 유니티 공부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리스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트 관리하는 거. 지금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메인 이벤트잖아요. 메인 이벤트. 이쪽부터 쭉 내려서 여기까지. 이 메인 이벤트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이 리스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이게 뭐 인덱싱 문제도 있고 요소 간 충돌 문제나 뭐 중복 문제도 있겠죠? 이게 혼자 하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설정사항 뭐 이런 거, 뭐 코드 뭐 우리 계속 썼었던 듯이 뭐 딜리트, 리버스 이런 거는 한번 쓰면은 살짝만 고쳐서 나중에 또 돌려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이런 식으로. 뭐 크러쉬 같은 경우도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뭐지? 여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좌표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이거는 몇 번 해주시면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여기서 한 거는 이 반복문 2개 있죠? 이거 이중 포문 하나랑 그냥 포문 하나, 얘네는 둘 다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순회를 하면서 빼와가지고 적들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뭐 만나면 저승 명부에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명부를 토대로 이승에 찾아가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명부에 적힌 애들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게임이 꺼지는데 타임 슬립을 이용해서 1초 뒤에 꺼지게 하고, 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밋밋하죠. 게임 보면은 이런 거. 여기다가 조금 효과 같은 거를 좀 두면은 좀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는 나중에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공부할 때 이런 거 해봤어 라고 하기 좋잖아요. 이런 거 내 자료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 제공을 거의 해드리고 있죠. 뭐 여러분이 쓰신 게 분명 있으실 테고요. 근데 제가 제공하면은 제공하는 만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거 보고 따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갖다가 붙여 쓰더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코드인지를, 이걸 왜 넣는지,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 로직이 이해 안 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수업이 끝나도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그 이후에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 이거 했던 것 중에서 이거 이해 안 됩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수업 끝나고 나도. 이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정말 공부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이 제공을 해드린 걸로 어떻게 공부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거 받아서 그냥 게임 하나 그냥 딱 만들고 끝낼지, 아니면 하나하나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다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한 번에 다 못 만들어요. 구글링도 많이 해보시고 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뭐 그런 거죠. 얘는 종료, 얘는 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딱 진짜 말 그대로 입력 장치의 감지죠, 감지. 그리고 얘네는 시간에 따른 변화, 눌렀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 부합했을 때 얘가 객체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뭐 지을 것도 그렇고, 리스트이기 때문에 폼은 돌려서 순회하면서 그 리스트에 있는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뭐 움직이고 리스트 넣고 뭐 그런 거죠. 랜덤으로 해서 적들 떨어지게 하고. 얘도 다 if문 뭐 이런 거 걸려 있죠.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뭐 얘도 마찬가지 코드를 거의 돌려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로직을 나중에 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만 추가를 했을 뿐 별로 절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얘랑 얘랑. 그리고 그리는 거, 얘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반복문 돌려가면서 하나씩 꺼내와서 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적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업데이트 해주고 종료하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짠 코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다 짜진 않았을지라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